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프로를 운영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 구매 공급 관리 기본이라는 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모듈이고요. 첫 번째 모듈의 제목을 구매의 발전과 가치 제한이라고 다시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음, 우선 SM 프로는 그 구매와 공급 관리 관련된 여러 지식들이나 또는 제가 기업 강의를 하면서 준비했던 내용들 또는 구매 공급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글로벌 트렌드들 또는 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참고할 만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정리를 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유튜브 강의보다는 어, 기업 어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그 직무 과정을 설계하고 강의를 하고 때때로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매 공급 관리 업무를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생산성 본부라든지 표준협회 또 다른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이쪽 분야에 뭔가 이렇게 좀 잘 정리된 초급 단계의 직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과정이 있을까 찾아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눈에 가는 과정이 아마도 생산성 본부와 표준협회가 운영하는 구매관리 기본이라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한 번씩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과정의 내용 구성을 포함해서 또 다른 기관들은 또 어떻게 구매관리 기본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강의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비대면 라이브 과정 강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전체적인 이렇게 흘러가야지 라고 하는 틀 정도는 미리 작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슬라이드 구성도 이런 제목으로 해봐야지 라는 생각은 했죠. 근데 이제 저도 라이브 강의를 조금 더 라이브답게 하려면 그동안의 책들이나 경험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해서 약간 애드립에 기반한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애드립에 기반한 강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헤맬 수도 있고 약간의 정적이 흐를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듈 1 강의는 전체적인 골격을 미리 만든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하면서 쌓인 어떤 노하우도 있을 거고요. 그때그때 말했던 이야기들 또는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 그때그때 얘기를 해가면서 비대면 라이브 강의 구매 공급관리 기본 모듈 1 구매의 발전과 가치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일부러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전체 화면도 볼 수 있고 또 그 슬라이드마다 이렇게 정렬된 형태 그 화면 왼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강의를 가끔씩 하는데요. 비대면 강의를 할 때 되도록이면 그 온전한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아니라 지금처럼 화면에 그 작은 슬라이드를 볼 수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어,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화면에는 제 그 모습이 화면 오른쪽 위에 보일 텐데요. 얘가 이제 약간 크기가 그렇게 작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 오른쪽 위 화면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가리는 거는 그때그때 봐가면서 가려진 부분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요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모집을 할 때 비대면 라이브 강의 구매 공급 관리 기본은 참석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매 관리 그 기업 경쟁력 창출을 위한 구매 관리라고 하는 최종욱 교수의 책을 미리 구입하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개정판이 나왔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책은 2008년도 초판입니다. 2008년도 초판과 2018년도 버전이 약간 달라요. 아마도 기업이 처한 환경이 달라서 저자께서 그때 환경에 맞게 이제 구성했다가 10년이면 기업 환경이 대단히 많이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서 2018년에 조금 더 변화된 형태로 구성을 달리한, 그리고 약간 추가되고 또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비대면 라이브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모습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는 모듈 1은 기업 경쟁력과 구매의 발전이라는 모듈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제가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책의 첫 번째 챕터하고 두 번째 챕터 정도 됩니다. 구매의 역할과 변화, 그리고 구매 전략의 수립, 그리고 전략의 수립, 가치 제한, 구매 조직,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4월, 여기 잘못됐군요. 4월 30일이 아니라 그 매주마다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6개 모듈로 되어 있어요. 모듈 2는 5월 7일 날 하는 거고요. 모듈 3는 5월 14일 날, 모듈 4는 5월 21일 날, 그리고 모듈 5는 5월 28일 날, 모듈 6는 6월 4일에 할 예정입니다. 모듈 2하고 모듈 3는 이제 구매 관리 핵심 영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이 부분이 분량이 좀 많아요.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핵심 영역 1, 핵심 영역 2라고 나눠 봤습니다. 핵심 영역 1에서는 구매 의사결정과 구매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카테고리 관리, 공급자 관리, 요까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핵심 영역 나머지에서는 원가 관리, 구매 협상, 그리고 글로벌 소싱, 그리고 위험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울 겁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모듈 1에서 구매 전략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2008년도 초판 대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2008년도에 구매라는 이제 교과서 하나를 이제
출판하려다 보니까 이제 산업 환경을 보는 거죠. 기업에서 구매는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는가, 어떤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2008년도 정도에는 구매가 기업 내에서 이거 완전히 전략 부서다라고 인식되기에는 약간 모자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기업에서 구매 역할의 변화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전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소개를 하셨던 것 같아요. 2008년도 버전에는 구매 전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산업이 엄청 발전했죠. 엄청 발전하고 또 환경이 약간씩 변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선진 트렌드와 같이 기업에서의 구매 역할이 훨씬 더 전략적인 부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개정판에서는 뚜렷하게 하나의 챕터로 구매 전략이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먼저. 네,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매 핵심 영역이 2008년도 버전에도 있어요. 근데 2008년도 버전과 2009년도입니다. 정확하게는 2009년도 버전과 2018년도 버전의 구매 관리 핵심 영역이 뭐가 다르냐 하면 그동안에 전 세계에 사고 하나가 엄청나게 큰 게 터졌어요. 그게 바로 9.11이에요. 9.11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위험이라는 거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매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매관리 핵심 영역에 위험관리가 없었던 게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매관리에서 위험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글로벌화된 그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상태에서 또는 여러 국가에서 제조와 판매 또는 물류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위험 관리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를 몸소 느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 산업에서 반도체들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원소재들에 대해서 약간은 전략 무기 또는 전략적으로 하면서 러시아가 그 전 세계에서 생산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팔라듐 같은 예를 들어볼까요? 팔라듐이 한 40, 한 3% 정도 러시아가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러시아가 43%를 가지고 장난치기 쉽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팔라듐이 대체로 한 90% 이상 정도가 어디에 쓰이냐 하면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 그 매연이 나오는 그 부분에 촉매로 쓰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는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줄고 있어요. 그것도 급격히. 왜냐하면 전기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거는 올랐긴 올랐어요. 근데 올랐는데 전쟁이 나면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 전반적인 수요 트렌드가 떨어지다 보니까 얘도 가격이 약간씩 정상화되는 느낌이고요. 그거 외에 지금 가장 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니켈입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또는 전기차의 프레임에 쓰입니다.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는데 전 세계에서 니켈 기업으로 가장 큰 데가 러시아 기업이에요. 그 러시아 기업이다 보니까 러시아 기업이 이제 제재를 받으니까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니켈